자, 네, 위즈덤 칼리지 어른들의 배움터 마이클 샌델 교수 엊그제 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또 만나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저도 거기 직접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분위기 어땠어요? 확실히 네. 마이클 샌델 교수 정말 뭐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분이 이제 딱 오셨는데 그분보다 앉아 계신 분들의 눈빛이 더 반짝반짝 하시더라고요. 오. 네. 아.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제 연세가 좀 많이 드셨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오신 분들의 그 눈빛, 그 다음에 어떤 그 열의라고 네. 할까요? 이런 것들이 대단했고, 제가 이렇게 뭐 그 전에 뭐 트롤리 딜레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이렇게 시작 전에 몇 개 여쭤봤는데, 뭐 대답들도 굉장히 잘 해주시고 너무 저는 좋았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눈도 높으시고 학식도 높으시고 그래서 그 분들에 맞는 이야기를 또 해드려야 되겠죠. 네, 자, 박병창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좀 흔들렸는데 뭐가요? 장이 시장. 요 정도는 뭐. 그래요? 아, 이게 또 사람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오른 게 지금 뭐 몇십 프로가 올랐는데 2% 네. 정도는 물론 이제 하루에 빠진 것 지금 조금 많이 빠졌나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그죠 이게 약간 조정이라고 그러면 하루 폭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보통 네. 아닌가? 이게 그 하락으로 가면 이제 하루 폭이 커지고 저는 이제 감이 별로 없습니다만 한 1점 몇 프로 뭐 1.3, 4 요 정도까지 막았으면 뭐 이 정도 조정이야 하는데 2점 몇 빠지니까 약간 뭐 이게 좀 뭐 문제 생겼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기초 분석에서 개의 각도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음. 각도가 가파르면은 가파르게 오르면 가파르게 빠지죠. 골이 깊으면 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런 표현 쓰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냥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부분도 가파르게 내려오는 부분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45도 각도로 느슨하게 올라갔는데 밑으로 빠졌다. 네. 이거 심각한 거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가파르게 올라온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 더 지켜볼 만한 상황이다. 이게 뭐 고점 짚고 내려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염려까지는 지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먼저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려볼까요? 시황 뭐 상관없이 순서 상관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 시장 고평가 우려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편으로 알아야 된다. 어제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빠져서 그런지 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1년과 2년 사이에 시장이 10에서 20%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뭐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생각해 보면 네. 가파르게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또는 모건 스탠리 CEO는 거시경제적 충격 때문이 아닌 현재 증시 고평가가 된 이것으로 인해서 10에서 15% 수준의 조정 가능성도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 조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슨 표현이냐면요. 시장이 이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10에서 15% 정도는 일반적으로 때때로 있는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 어제 우리 시장 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어제 2.37% 하락해서 딱 100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100포인트 하락을 했거든요. 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한 거는 5월 말부터 상승을 했는데 이번 반도체로부터 상승을 했던 것은 9월 첫날부터 첫째 주부터 상승을 했습니다. 네. 9월 첫째 주에 지수가 죄송합니다. 감기가 이제 끝물이에요.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괜찮습니다. 이제 거의 다 났습니다. 근데 이게 나으려고 마지막 이러는 것 같아요. 3,100포인트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세요. 그 9월 전인 6월 달에 오르고 7월, 8월에 3,100에서 2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서 2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 안 돼. 그때 그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9월 들면 첫째 수부터 막 급등하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3,100과 3,200 사이에서 스타트한 겁니다. 이번 상승은. 네. 저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이번 상승, 이 텀을 나눌 때. 네. 근데 이번 고점이 얼마였죠? 4,200이었습니다. 4,220. 그리고 4,200포인트 위로 올라섰다가 어제 빠져서 4,120포인트가 됐어요. 그럼 얼마 올랐습니까? 1,000포인트 올랐잖아요. 딱 1,000포인트 오른 거예요. 네. 그 9월과 10월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 1,000포인트에서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10에서 15% 정도, 보통 15%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15% 정도, 15% 정도 조정 볼 수 있다. 그럼 올라간 폭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4,000포인트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올라가는 게 얼마큼 됐냐를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 얘기할 때 15%는 일반적으로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0포인트에서 15%는 150포인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전체에서 30% 이번 텀에 전체 텀이 아니고 이번 텀에 30% 아래 떨어지지 않으면 추세 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올라가는 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럼 300포인트예요. 어. 그러면 4,200에 300포인트면 3,900포인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4,000선을 이 시장이 지지해 주거나 3,900포인트 조금 빠졌다 하더라도 네. 그 정도 선에서 지지한다는 상황이 되면은 이 시장은 조정이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거기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면 4,220까지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4,000을 딱 깬다. 그러면 사고 싶으십니까, 정프로님? 아, 이 타이밍에 나 사야 될 것 4천 같다. 깨면 예. 4천 깨면 좀 더 봐야죠. 이게 그냥 조정했다 다시 갈 건지 아니면 진짜 3천 막 800 뭐 이렇게 또 막 예. 내려가는 건지 좀 봐야죠. 주식 고수 되셨다니까요. 사실은 그냥 사는 건 아니고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네. 아, 확인하고 그렇죠. 사는 게 맞는데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000포인트 아래로 깼을 때 저가 매수라는 얘기가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도 고고 부르짖던 사람들이 네. 4,000포인트 아래 깼는데 저가 매수라는 얘기를 분명히 많은 곳에서 얘기를 하겠죠. 네. 근데 그러면서 다시 매수가 들어와서 반등하고 그 다음에가 언제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항상 이런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제가. 네. 근데 지금 시장에는 그 과정의 첫 번째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건 지켜본다라는 관점이 더 있는 거예요. 음흠. 그런데 어제 그럼 빠진 것에 보면은 삼성전자 5%, SK하이닉스 5% 빠졌습니다. 시가총액이 전체의 30%가 되는 두 종목이 5% 빠졌으니 당연히 얘들이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지수가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네. 거죠. 음흠. 근데 문제는 많이 올랐던 걔들만 빠지면 되는데 안 올랐던 애들도 다 빠지니까 그게 힘든 거지. 지수 자체는 그동안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빠진 부분 그리고 지수 자체 폭도 어제 빠진 부분들은 더 지켜볼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겁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렇게 난 게 처음이죠. 어제 시작하자마자 어제 흐름을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 시장 얘기하고 이제 미국 시장도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작하자마자 10분 만에 외국인들이 선물 3천 계약, 뭐 비차이 프로그램에도 6천억이 출회가 됐어요. 곧바로 그냥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지난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냐면요. 외국인들이 제가 매일 아침 데일리 방송이잖아요. 매일 네. 아침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합니다. 프로그램 매도 나옵니다. 그랬다가 반등합니다. 반등은 누가 이끌으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등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외국인들이 매도였지만 지수는 강세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랬으니 어제는 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기다렸겠죠. 또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다시 반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겠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계속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는 더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비차이 프로그램 매도도 어제 비차이 프로그램 매도가 막판까지 종가 기준으로 2.5조가 나왔어요.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2.5조입니다. 어제 근데 기관들의 프로그램 차익 프로그램 매도 7,300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3조 이상의 매도가 나왔고요. 그걸 개인들이 어제 다 받았습니다. 3천이죠. 그래요. 개인들이 받았어요? 예, 어제 개인들이 전부 다 받았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현상은 어제는 가속화된 거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런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뭔가 정프로님도 이렇게 우리가 대놓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대놓고 막 자기 의견을 팍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네. 뭔가 포모의 냄새가 난다? 뭐 이러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그냥 딱 그냥 발현이 된 거예요. 그냥 하루에. 예, 예. 근데 2020년, 2021년도에 우리가 가장 가깝게 있었던 포모라고 했던 그 전에 다른 것들은 포모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때를 포모라고 우리 얘기를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극심화됐다고 얘기를 네. 많이 하는데 2021년 고점 찍고 시장이 수직으로 빠졌습니까? 아니에요. 지수 고점은 언제였냐면 2021년 6월, 7월이었어요. 네. 네.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의 상황은 종목별로 수급적 요인은 상당히 있고
그리고 첫 번째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번에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네. 어제로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바뀌었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고 미국 역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지금 고평가 우려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아까 뭐 읽어드렸듯이 지금 미국의 지금 걱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투자자들은 일부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지출 속도를 고려할 때 향후 1년간의 이익 성장이 이런 투자를 정당화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걸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사실 아까 두 분이 제가 말씀하기 전에 두 분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너무 수준이 이만큼 높아 있어가지고 뭘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다 아세요. 다 아시고 웬만한 거 얘기하면 욕먹어. 좀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마 다 이해하실 거라고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소수 대형 기술주가 시장을 주도하며 표면 아래에 있는 상당한 경고 신호들을 가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네. 중요한 것만 제가 적어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맨 마지막도 중요해요. 도이치뱅크와 JP모건에서는 시장이 오늘 좀 급히 썼습니다. 오타가 났고요. 시장이 인플레이션의 지속성과 관세 지연 효과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금리 인하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이 금리 인하를 프라이싱하고 있잖아요. 네. 그 12월 금리 인하도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연준에서는 고용 둔화로 인한 경기 둔화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꽤 있습니다. 파월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만일 가장 큰 위험이 뭐냐라고 한다면 자본지출, AI에 있는 자본지출 속도가 줄어드는 걸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자본지출 속도를 줄어들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금리예요, 금리. 네. 그래서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금리가 동결되거나 인상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결국 인상될까. 우리는 지금 금리 인상 생각도 안 합니다. 네. 금리 인하 기조로 갔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금리 인하 기조에서 시장은 무너지지 않아. 이 믿음을 갖고 신뢰를 갖고 그렇죠. 시장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계속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미국 시장이 그랬고 우리 시장도 역시 그랬고 어제 미국 시장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이유의 가장 핵심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이런 얘기가 안 나온 게 아니에요. 마이클 버리의 운용펀드에서 팔란티어 엔비디아 되기면 쇼 포지션했다. 이거 알고 있었잖아요. 발표가 된 얘기고 이런 얘기들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버리님 뭐 평안하세요. 막 이런 막 쇼도 나오고 막 이랬어요. 왜냐하면 여기 쇼 포지션을 쳐놨기 때문에 네. 이게 계속 올랐잖아요 그 동안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장이 탄탄하고 이랬었는데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줄어든 게 사실 근간에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12월 금리 인하 할 거라고 다 생각을 아예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보시면 국채 수익률이 4%, 10년 만에 국채 수익률이 4% 위로 올라섰죠. 달러인더스가 100까지 올라와 있어요.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의구심을 생긴 거예요. 그러니 12월 금리 인하 할 거야. 지난 FOMC 회의 끝나고 금리 인하 할 거야. 그리고 미중 정상회의 기대하고 빅테크 실적 기대하고 이런 부분들로 시장이 올라오다가 이게 다 끝났어 이제. 그럼 숨고르기 좀 해야 돼. 그런 상황인데 12월에 금리 인하 안 할 수 있대? 그러면 그 부분은 원위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 존재해 있는 거고요. 이미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보여줬어요. 종목 쏠림이라든지 시장은 올라가는데 하락 종목수가 훨씬 많다 그랬고 네. 어제 그대로 제가 이걸 그냥 복사해서 갖고 온 거예요. 5일 연속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음봉으로 계속 있었어요. 그 얘기는 올라가면 계속 매도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시장에는 이 상태 여기서 더 지르기보다는 좀 뭔가 좀 조심해야겠다. 네. 이런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매도해야겠다. 그러면서 특히 팔란티어 매도가 어제 나오면서 한 8% 빠졌는데 사실 어제 뉴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빠진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올라온 것들도 있고 네네네. 막 극단적으로 빠진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10몇 % 빠지고 막 이런 거거든요. 네. 네. 그 정도도 저는 아니라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팔란티어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오늘 그러다 보니까 자료들 보면은 팔란티어 멀티플이 지금 전 세계 지구상에 테슬라보다 더 높다 막 그 얘기 막 나오고 있어요 네네. 지금.
그러면서 팔란티어 저 마이클 버리가 공모에도 취했다, 풋 포지션 취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 돌아다니고 있는 거고요. 그런저런 것들이 전부 다 심리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빠지면서 나스닥이 2%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마이크론테크놀로지 7% 빠졌고 엔비디아 3.9%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기술주가 빠졌어요. 그럼 성장주에 있는 테슬라도 한 5% 빠졌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빠졌어. 그러면은 얘들만 빠지면서 다른 것들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들하고 같이 올라간 거죠. 에브리띵 랠리가 있었잖아요. 네. 금도 1.8% 빠졌습니다. 3,940달러 됐고요. 비트코인 선물 7.3% 빠졌습니다. 10만 달러 아래 떨어졌어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이거 뭔가 약간 선물이요. 지난번에 그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투자 위축, 그다음에 특정 자산의 어떤 특정 가격 이하로의 하락. 근데 이거는 괜찮아요? 10만 달러 기준이요. 네.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네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상당 부분 고평가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심리적 요인이 있었고 심리적 요인에 의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부각이 좀 되면서 어제 차익 매물이 좀 더 급하게 나왔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한 10에서 15% 빠진 거는 있을 수 있는 얘기야. 이제 이런 IB의 CEO들도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또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들은 있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늘상 고점에서 10에서 15% 빠지는 거를 뭐 있을 수 있다라고들 그랬어요. 네. 그러다가 점점 좀 있다가 기다리다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런 판단을 이제 우리가 해야겠죠.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뭐 약하지만 미약하지만 여러분들의 판단에 어떨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시더라도 지표들을 정해줬어요. 달란더스는 105,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4, 네. 4.3. 네. 뭐 이렇게 정해줬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제가 정해드린 거는 5.2에서 5.4조. 뭐 이렇게 좀 전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도 보면요. 로프캐피탈이라는 데서 엔비디아 1년 내 식종 8.5조 달러 갈 거라고 막 지르고 그랬습니다. 8.5조요? 네, 8.5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니 5조에서 5.5조 사이가 가장 많이 있었어요. 보수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거든요. 그런 것들 기준을 정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들으시고 그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 기준들을 깰 때 나는 액션을 취한다라는 준비 정도는 하고 네. 있으시되 지금의 상황은 지금 상황 그대로 그냥 봐야 된다. 이게 추세가 무너뜨리고 뭐 이런 부분들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수급으로 봐도 그래요. 어제 그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약보합이고요. 애플은 강보합이에요. 0.30% 올랐어요. 이게 무너지는 장에서 이러지 않아요. 이게 일제히 전부 다 무너집니다. 네. 어제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 어제 코스피 2.37% 하락했는데 코스닥 1.3% 올랐습니다. 어제 올랐는데 왜 올랐냐? 알테오젠, 뭐 HLB, 오스코텍, 메존 등 바이오? 예, 바이오가 급등을 했고요.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가 올랐고요, 어제.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도 삼성양 반도체들 있어요. 이옥테크에서 코미코, 유전테크 이런 종목들은 어제 10%씩 올랐어요. 그 하락장에서도 네.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어떤 굉장한 리스크가 생겨가지고 막 때리는 장에는 이러지 않는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동안에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되돌림이 어느 정도 있을 거냐는 이제 지금부터 좀 고민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가장 좋은 거는 어제 하루 빠졌는데 오늘 바로 올라와주면 그냥 뭐 이렇게 열심히 얘기한 거 그냥 쾅 그냥 뭐 내일 가서 또 괜찮게 됐습니다 이러고 말면 제일 해피하죠. 네. 근데 연속해서 빠지면 그동안에는 연속해서 안 빠지고 왔었거든요. 근데 연속적으로 빠지면 얘가 어느 정도까지 나는 봐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종목별로도 똑같이 지수도 그렇게 보듯이 지수가 만약에 상승폭의 한 뭐 10% 20% 정도 빠지면 네. 종목은 고점으로부터 30% 정도 빠집니다. 이걸 내가 감내하고 들고 갈 건지 아닐 건지도 결정을 좀 해야 돼요. 네. 종목별로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넥스트에서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략 한 3.4% 정도, 그 정도 이제 마이너스. 오늘 이게 물론 이제 넥스트라 아직 정규장은 아니라 정확한 오늘의 흐름은 아니겠습니다만 대략적인 분위기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어제 5%에서 오늘 4% 빠지면 제가 보기에는 저가 매수 들어올 것 같은데. 왜냐면요. 네. 주식이 만 원에서 10%면 1,000원 올라가잖아요. 네. 그 만 원이 2만 원짜리 됐어요. 2만 원에서 10% 빠지면 금방 그냥 이게 올라간 폭이 있기 때문에 금방 내려와요. 네. 그렇죠. 가격으로 따지면. 네. 만 원에서 20%, 만 원에서 2만 원가 이게 굉장히 힘들지만 2만 원에서 20% 빠지면 16,000원이잖아요. 네. 그냥 곧바로 반토막 느낌이에요. 아, 반토막 느낌이 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빠지면은 거기 저가 매수의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네요. 그 정도나 만약에 출발하면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렇게 시황하고 쭉 설명을 좀 뉴스들 좀 드렸습니다. 볼까요?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제가 화면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하루 거래 대금이에요. 하루 거래 대금 여기 파란 선이 뭐냐면 NXT하고 KLX 합친 거고요. 네. 밑에는 KLX거든요. 그럼 이제 NXT가 생기면서 훨씬 더 이게 가파르게 아. 움직이는데요. NXT가 더 뭐라고 표현할까요? 더 난리예요. 한마디로 그러네요. 표현하면 그 시장이 네. 더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가 올해 6월에도 급등한 바가 있었죠. 네. 6월에 시장이 급등했잖아요. 네. 요때의 거래 대금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뭐 지금 두 배에 10월 첫째 주부터 지금 첫째 주가 비교하면 거래 대금 2배가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포모 현상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려고 이거 좀 네, 보여드렸고. 거래 대금도 엄청 늘었고요. 예. 그 1번 아까 말씀드렸고요. 저 요런 게 이제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게 더 걱정스러워요,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구글. 구글이 25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을 이번에 한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65억 달러, 미국에서 65억 유로, 미국에서 175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을 합니다. 이미 9월에 오라클이 180억 달러 채권 발행을 했고요. 그래서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 지금 높아요. 네. 그래서 그거 걱정하시는 분 있죠.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 막 있어요. 그리고 메타도 10월에 300억 달러 채권 발행을 했습니다. 이들의 하이퍼스케일러의 AI 관련 인프라 투자가 뭐 블룸버그 말에서는 2028년까지 여태까지 쭉 다 모아놓으면 한 3조 달러 된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코어이브 이런 데들인데요. 2027년은 약 7 이게 빌리언 달러니까 7천조. 7천억 7천억. 달러. 네. 7천억 달러. 7천억 달러면 지금 1,400원 환율로 따지면 거의 일경쯤 되겠네요. 1경중에 가깝게 가는 맞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합쳐서 3조 달러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내년도에 이렇게 지금 이걸 계속 투자한다고 지난번에 지금 계속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돈 어디서 날 거냐는 거예요. 이 돈 어디서 날 거야. 첫 번째 질문은 그거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여기 아까 그 걱정하는 사람처럼 이거 자본 추출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투자해 놓고 이거 이익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런 걱정들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작년 말에도 있었고 올해 초에도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많이 오르고 또 요즘에 막 얘들 주가 급등하다 보니까 또 다시 이런 걱정을 지금 하기 시작을 한 거고요. 결국은 이렇게 올해 좀 이렇게 읽어드리면 올해 상반기에 1,751억 달러 투자했고 연간 올해는 한 3,800억 달러 정도 투자 전망되는데 이들이 돈 번 돈의 일부를 투자한다든지 유보금을 투자하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잖아요. 네. 금액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엔비디아가 그러면 우리가 투자해 줄게 그 돈으로 우리한테 재투자해라고 지금 순환 투자 출자를 지난번에 10월 달에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네. 그래서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채권 마련 계속해서 한다는 얘기는 대규모로 소위 이제 장치 산업이 된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투자를 왕창 해놓고 그래 놓고 이게 수익화 돌아오는 게 만약에 결국 돌아온다 하더라도 네. 그 사이에 빨리 돌아오지 않고 중간에
투자는 해놨는데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는 공백기, 그걸 캐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캐즘이 발생이 되면 이거 무너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 사이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연결해서 좀 말씀을 오늘 좀 드리면 네. 그러면 이익으로 돌아오는 투자는 해놨어요. 이익으로 돌아오는 제품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제품이. 그래야지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정당화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제품이 피지컬 AI인 거예요. 음. 근데 그 피지컬 AI 구현으로 실제로 한 게 딱히 내놓은 게 없어. 그렇죠. 네. 없습니다. 그래 엔비디아가 부랴부랴 우리나라 와서 GPU 줄 테니 빨리 좀 이게 구현을 해달라고 했을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어디에 있냐? 한국, 네. 중국, 중국이 있죠. 예. 뭐 근데 베트남, 중국에 가서는 할 수는 없잖아요. 중국은 안 되고. 네. 없잖아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 로봇이 될 수 있고 가전 제품이 될 수 있고 뭐 애플의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될 수 있고 네. 자율주행이 될 수 있고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이 실현이 돼서 이익으로 구현되는 게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 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는 연결해야 돼요. 이번 투자에서는. 네. 그래서 내가 롱텀으로 ETF나 펀드를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롱텀으로 내가 어떤 주식을 들고 갈 거야 할 때는 이 개념을 갖고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만약에 꺾인다 하더라도 네. 롱텀으로 내가 본다면 그런 개념으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좀 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저는 걱정을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말씀을 좀 드렸고요. 3번의 수는 중국이 자국의 칩을 사용하는 빅테크에 대해서는 데이터 센터 전기력을 최대 50% 인하한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의 의존을 끊고 국내 반도체를 육성하려는 또 하나의 보조금이 아니겠느냐. 중국산 반도체 사용할 경우 전력 소비가 더 높겠죠. 왜냐하면 사양이 낮기 때문에 효율이 더 낮잖아요, 얘들이요. 그러니까 비용이 더 높아요. 그러니 이 문제를 중국 규제 당국에서 직접 해소해 주려는 정책이다라고 하고 이게 나와서 미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거 가지고 또 좀 시끄럽게 연성 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그 다른 국가들에게 관세를 매기면서 얘기했던 게 비관세 장벽들로 맞습니다. 니네가 막 우리한테 돈 벌어 가자는데 이제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을 네. 중국에서 시행한다고 하는 거니까 미국 쪽의 반응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미국 쪽의 반응을 이거에 대한 미국 쪽 반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보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네네. 어떤 반대급부의 어떤 또 액션을 취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이 4번 뉴스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까 지금부터 설명을 다 해버렸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2026년은 AI 하드웨어의 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거 하드웨어의 해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데이터 센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HBM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블랙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플랫폼 출시로 서버렉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첫 번째, 전력 소모 급증으로 전원 솔루션 시장이 수요가 폭증할 거다. 그렇죠. 냉각판, 모듈, 팬, 핵심 부품 공급망이 직접적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럼 당연히 PCB나 고속 인터커넥트 등 핵심 부품의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돼야 된다. 전력 아키텍처도 800V 고전압 진료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차로 여태까지는 데이터 센터만 얘기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GPU만 얘기하고 뭐 이랬는데 이게 점차로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업그레이드 되면서 주변에 있는 하드웨어들이 다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 연결해서 우리가 어떤 데에 투자해야 되느냐 내년을 바라본다면 지금 연말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블랙록이 한국 해상풍력과 AI에 20조 원 투자한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서 이 관련 좀 움직였고요. 엔비디아가 근데 시장이 다시 한번 만약에 이쪽에 기술주를 반도체 쪽 갖고 있는 분들이 이번 타이밍에 어제 못 팔았어. 오늘도 못 팔았어. 언제쯤 팔까라고 생각한다면 만일 팔고 싶으시다면 11월 14일 날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개발자 회의하거든요. 네. 그리고 11월 19일 날 실적 발표해요. 그럼 그때 또 한번 오지 않을까요? 네.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네. 이런 일정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그 반도체 소부장 중에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어제도 네. 어떤 종목은 내려가고 그래요. 이거 왜 그러냐를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번에 설비 투자에 대해서 발표를 좀 했고, 그리고 테일러 공장 라인 증설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SK 하이닉스가 내년에 한다라고 얘기하고 공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장비주들이 삼성 향이냐 SK 하이닉스 향이냐에 갈려져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내년도에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삼성이 약 35%, SK 하이닉스가 25% 생산 능력 확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좀 공급 부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생산시설 추가 확대의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시점을 잘 보고서 이 종목들을 보고서 이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말씀드릴게요. 지난 10월 달에 재미있는 뉴스입니다. 9번, 10번, 11번은요. 네. 네. 지난 10월 달에 우리 국내 개인 투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역대 최대 월 규모였다고 합니다. 얼마였냐? 이거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블룸버그 발 뉴스예요. 네. 68.1억 달러. 음. 10월 중에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은 42억 달러. 68억 달러면 얼마예요? 천억조. 억 한 10조 10조 정도. 10조 넘네. 그죠. 10조 뭐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 정도 되겠네요. 10조 좀 네. 넘네.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원화 약세가 가라앉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수출 잘 돼서 뭐 엄청 외화 들어온다고 하는데 빠져나간 돈이 이렇게 많군요. 한 달에 투자자들이- 10조가 10조가 들어가고. 우리가 저런 걸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부르나요? 그러니까 해외의 개인 투자자들이 뭐 채권을 산다거나 주식을 사는 거, 그 비용이 예. 지난번에 제가 이제 기재부랑 간담회 하면서도 너무 많다 진짜. 그 원화가 안 떨어질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당시 저한테 했던 얘기는 8월까지 누계로 뭐 8대2,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8인데 나가는 게 8이고 들어오는 게 2다, 막 이 정도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우리 펀더멘털의 문제라고 좀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맞아요. 너무 많이 빠져나간다. 네. 아니, 뭐 나중에 생각하면 또 뭐 개인들로 보자면 잘한 일이실 수 있죠. 뭐. 그럴 수 개인 입장엔 그렇죠. 네. 근데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제 또 그렇죠. 좀 다른 네. 문제이니까. 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요즘 영국 되게 웃기죠. 영국이요? 예. 왜요? 큰 자금의 부자들이 해외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통제하잖아요. 되게 우리나라가 되게 민주국가예요. 자, 금투협회에서 네. 코스닥 활성화 정책 예고를 하나 했습니다. 코스닥이 요즘 부진해서 내년부터 코스닥 공모주의 코스닥 벤처 펀드 우선 배정 비율 상향, 형의 25% 30%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코스닥을 좀 신경을 쓰고 있다. 이 얘기를 좀 네. 드리는 거고요. 11번 뉴스가 되게 재밌는 뉴스인데요. 지금 GPT하고 QN하고 딥시크, 제미나이, 뭐 그록 요런 애들이 지금 LLM이잖아요. 네. 네. 얘네들한테 10월 27일부터 11월 초까지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가서 모의 투자 대회를 시켰어요. 재밌죠? 이거 한번 기사 한번 여러분 보세요. 모의 투자를 시켰어서 $10,000를 주고 네. 너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완전 자율거래로 너희들이 거래를 해봐라. 마음대로 해봐라. 네. 결과가 나왔습니까? QN이 22% 나왔고요. 알리바바가 1등했어요. 네. 딥시크가 플러스 났고 나머지 다 마이너스 났어요. 아, 인공지능도 안 된다. 이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 이거 기사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거 보면서 야, 투자의 세계는 정말 어려운 세계. 아니, 형편없네. 아니 뭐 참, 나도 지금 플러스 날 상황인데 이 사람. 아, 이건 가상화폐 일정 기간에 3주 동안이었어요. 네. 가상화폐. 나중에 이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식시장에 S&P 500에 얘들 가지고 실제로 하는 데들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실험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알고리즘 매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얘네들을 근데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요. 이들이한테 아마도 어떤 모델을 가지고 이걸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모델을 아직까지는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인사이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돼서는 추론까지 가서 사람보다 뛰어난 추론이 된다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좀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생각보다 실망스러운 AI들의 인공지능들의 투자 성적
배워라 얘들아. 조금 더 너희는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지금 어제 장 빠지고 오늘도 약간 지금 넥스트 혹시 떨어지는 거 아닌가 불안불안하면서 속 쓰린 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윤지호 센터장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각 분야의 제일 전문가인 분들의 살아있는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앞으로 이 위즈덤 컬리지가 계속되면 저는 여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을 바탕으로 2026 학년도에는 더욱 깊이 있는 강의와 경험을 준비했습니다. 철학,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이클 샌델 교수, 기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철학을 읽어내는 오태민 작가, 창의, 시공간을 넘는 상상력으로 세상을 그리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17명이 위즈덤 칼리지 2026 학년도 연사로 함께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교보문고 쌤 12개월, 3프로 멤버십과 지하엔 멤버십 1개월, 교보문고 북 콘서트 초청, 2026년도 3프로 유료 프로그램 최우선 배정 및 특별 할인 적용까지 3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모두 드립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세요.